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또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RPA를 우리 두산그룹 내에 확산시키는 일이 왜 필요한지 얘기하라고 하면 비용 절감을 하고 자동화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건 투자하셔야 되는 CFO나 의사결정자를 위한 설득을 위한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창의 인재들을 단속 반복 업무로부터 해방시키는 운동이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부장님쯤 그 이상 직급 되시는 것 같아서 창의 인재 대부분 대리급 과장 이하 젊은 인재들입니다. 우리 부장님 이상 저를 포함한 세대들은 패스트 팔로워 세대죠. 베끼는 일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창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귀한 인재들이에요. 베끼는 일보다 재미와 의미를 찾아서 새로운 일을 벌리는 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 반복 업무, 저희들이 젊었을 때처럼 나는 한 3년은 복사만 했어. 이렇게 뒤를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밀레니얼들은 그렇지 않죠. 난 부장처럼 살기 싫어.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RPA 얘기가 저한테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됩니다. 두산그룹은 지구, 물, 에너지 이런 거창한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한 지 한 2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탈원전 같은 일이 벌어져서 잠시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풍력 발전, 수소 에너지, ESS, 심지어 이 로봇, 드론 이런 신규 사업까지 열심히 확장을 해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 두산그룹에서 금융이나 유통, 자동차, 가전, IT 이런 분야에 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파도가 뒤늦게 들어오는 산업일지 모르지만 두산그룹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산그룹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프레임워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의 삼각형에는 두산그룹의 각 계열사들이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로 어떤 사업 모델로 어떤 모습이 될지 미래에 3년, 5년 투비 비전을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비전에 대한 공유된 쉐어 비전에 대한 얘기고요. 그 엔드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세 분야로 나누면 완전히 신규 사업들도 벌려야 되고 또 기존 사업들을 디지털화해서 새로운 프로덕트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를 만들어내야 되죠. 기존에 아마 CIO들은 맨 오른쪽에 있는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중심의 ERP, SCM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등의 과제들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면 이 좌측에 있는 두 가지 공격적인 사업 모델 혁신을 하는 신규 사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과제들까지 포함을 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세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당연히 있고 일하는 방법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웨이 오브 워킹에 대한 플랫폼이 디자인 띵킹이나 에자일 같은 방법론을 조합해서 두산 고유의 일하는 방법 플랫폼. 세 번째는 인재관리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인재들 역량도 확보해야 되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커리어를 중장기적으로 육성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플랫폼이 됩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갖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개하는 이유는 어떤 그룹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목적과 스코프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이런 기술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에겐 그것들은 모두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료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성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성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 축으로, 디멘션으로. 첫 번째는 agility, 두 번째는 diversity, 세 번째는 empathy.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축에서 경쟁사보다 우월하게 할 수 있으면, 2배씩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3제곱, 3제곱으로 8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목표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남들보다 탁월하게 하느냐로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들을 동원합니다. 이들의 일하는 방법은 밀레니얼답게 디자인 띵킹, 그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엠파시를 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수평적 네트워크 소통을 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그 아이디어들을 어렵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몇 주씩 걸리지 않고 그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그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검증된 아이디어들을 바로 애자일한 방법으로 스크럼 마스터와 애자일 코치들에 의해서 1, 2주 단위의 작은 사이클로 실행 프로젝트를 전개하죠. 이런 방법을 두산에서는 디자인 띵킹이나 애자일이 조합된 두산 웨이 오브 워킹이라고 해서 와우, 마침 와우더라고요, 약자가. 인간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그 무언가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되는 이걸 빨리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찾아내지를 못하고 1년씩 검토하고 도장 찍고 승인하고 한 번 실패하면 크게 망하던 거를 하루 이틀 사이에도 해커톤 같이 디자인 띵킹 같이 해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징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펀넬링을 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추려내는 방법론도 중요하고 그런 일하는 방법이 그룹 전체에 횡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전 그룹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강의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훈련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세 가지 플랫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일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ERP다, SCM이다, PLM이다 패키지 도입을 해온 세대들입니다. 그 이전 세대, 70년대, 80년대 세대로 가면 뭐든지 날코딩을 하던 목수님들 같은 그 세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조립하는 세대입니다. 장난감으로 치면 레고 방 같이 레고 부품이 많은 방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꿈꾸는 우주선, 소방서, 자동차 이런 거를 만드는 세대들이죠.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레고방 같은 플랫폼, 샌드박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존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SAP다, UiPath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 API 컴포넌트들을 동원해서 그 현장 엔지니어들이 직접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레고방을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줘야 되죠. 마스터 데이터만 두산그룹 마스터 데이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서치하면 그 안에 사용 후기와 마이크로 서비스 컴포넌트들에 대한 장단점들이 전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플랫폼이고 세 번째는 인재 관리의 플랫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디지털 역량이 있는지 이것을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3년, 5년 동안 어떤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는지를 들어주고 그거에 계획을 맞춰주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은 수요 공급 계획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RP의 경우에도 단수 반복 업무를 나는 내 업무 중에서 이 부분을 RPA로 자동화하겠다 이런 현장 유저들이 있고 그들을 도와서 RPA가 현장에 바쁘신 유저들은 그 코딩을 배워서 스크립트를 만들기가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도와서 업무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RPA 프로그래머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 군데에서 글로벌리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프로세스들을 호리존탈하게 파악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큐레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역할을 가지고 많은 RPA 프로젝트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된 우리 유통사업 부문에서 매일매일 매출을 집계 하는 매일매일 매출을 집계 하는데 이거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걸리냐고 그러니까 15시간이 걸린대요. 매일매일 하는데 15시간이 걸린다. 이제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반복되는 반복 작업이 많이 들어있을 뿐더러 복잡합니다.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담당자는 두산그룹의 풍운의 꿈을 끌고 들어온 고학력 고학벌의 인재, 창의 인재입니다. 이 사람을 보트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래서 15시간 걸리던 일이 아침에 출근하면 걸어놓고 본인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고객 문제를 엠파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저희는 게이미피케이션 워크숍을 합니다. RPA는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 같더라고요.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이 시킨 청소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느라고 무도회에 못 가죠. 무도회에 갈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는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RPA죠. RPA 게임을 젊은 사원들 사이에 유행을 시키려고 이건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을 해서 유저를 확산시키는 일이 저희들 꼰대 세대의 톱다운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 부서에서 이제 RPA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소문도 필요하고 톱다운도 필요하고 캠페인도 필요하고 게임도 필요합니다. 우리 두산그룹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전부 일본보다 미국보다 훨씬 앞선 RPA 강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탤런트 플랫폼, 인재관리 플랫폼이나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기반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눈치 보는 환경에서, 권위주의적 환경에서는 RPA도 추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술 플랫폼의 다양한 기술들이 RPA와 함께 제공돼야 됩니다. 여기 아이언맨이 있는 이유는 지금 밀레니얼들은 아이언맨 세대입니다. 여기 나이 40대 X세대 분들은 제임스 본드 세대예요. 아이언맨은 미스터 큐가 없습니다. CIO가 필요 없죠.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되죠? 플랫폼이 있어야죠. 영화에서 플랫폼 이름이 자비스죠. 인공지능 플랫폼, 로봇들이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본드는 미스터 큐, CIO에 의존해요. 제 세대들은 이소룡 세대입니다. 주로 성실근면, 폼생폼사에 의존을 합니다. 장렬하게 일본군한테 맨주먹으로 전사하죠. 폼은 나는데 실속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언맨 세대들이 비즈니스를 끌어가야 됩니다. 창의적인 인재들을 족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 그 이전에 애질리티, 그리고 엠파시를 경쟁사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해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다이버시티, 애질리티, 엠파티가 한 주 단위하고 저희 세대는 마켓 세그멘테이션 잘하고 CSR에서 착한 척 포장해갖고 홍보 잘하면 됐었어요. 지금은 완전 개인화,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또 완전 라이브 경영, 아질리티 측면에서 또 사회적 가치와 경제 가치를 동시 병행하는 CSV 수준으로 가는 기업은 이미 엄청난 쾌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또 여러분들 모두 그런 쾌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RPA를 활용해서 창의 인재를 족쇄를 풀어줄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